문제의 구조는 연속함수를 평행이동했으니까 연속함수야. 아마도 얘가 불연속이었겠지.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를 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함수가 되래. 그럼 얘가 불연속함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 맞지? 근데 gx는 0을 만족하는 실근이 4개 있고 그걸 합하면 7이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의 시작과 끝이 얘란 얘기지? 이 함수를 분석해라 이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저 함수를 요거 있지? 요거 극한으로 표시된 함수 아까도 했던 것 같은데 hx라고 해서 h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f의 x 더하기 h에서 f의 x-h를 뺐는데 절대값을 걸었네. 왠지 2h로 하고 싶고 리미트 h를 0 오른쪽에 보내고 원래 h였는데 2를 곱해서 이렇게 된 함수가 hx인가 봐. 해석은 여기가 포커스네. 맞지? 외우지 말고 당분간 계속 이렇게 가자고. h가 0 오른쪽에 갔어. 그러면 얘는 뭔가 절대값 fx에 대한 x 더하기 h에서 x 빼기 h를 뺀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칭 미분계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괜찮아? 여기가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면 대칭 미분계수로 표현된 함수 값에다가 2배를 해서 그려보세요 이런 얘기여서 우리가 따질 건 얘의 연속 불연속만 따질 거라 이만큼 이게 늘리고 줄이고 얘가 소용이 없겠지. 불연속인 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만 좀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기로 해. 이제 두 번째 질문. 대칭 미분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평균으로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랬는데 일단 해보자고. f의 x 더하기 h. 내가 밤마다 떠드는 게 달라서 지금 그 얘기를 니네 반에다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했냐 안 했냐? 지금 봐. fx의 절대값을 더했다가 빼고 f의 x 빼기 h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를 2h라고 쓰고 여기 2를 곱한 그런 상태가 돼. 이렇게. 잠깐 이거 털어낼게. 됐지? 넣었다가 뺐어. 자, 그러면 h가 0 오른쪽에 갈 때만 지금 보자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보자. 이렇게 돼 있다. 얘는 절대값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x 더하기 h에서 빼기 x를 빼는 거니까 x, 절대값 fx라는 고정점이 있고 x 더하기 h, 절대값 x 더하기 h라는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h가 0 오른쪽에 가면 오른쪽으로 붙어먹는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값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요쪽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건데 h가 0 오른쪽에 갈 때 보면은 x, 아이고 여기도 이제 쓰자. f의 x 더하기 h f의 x 여기를 h로 나눈 건 지금 하나 있고 더하기 f의 x h로 나눈 게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씩 뜯어. 방금 봤던 건 여기였었어. 그래서 x를 빼자 이랬고 x에서 x-h를 빼자. 그럼 h를 0 오른쪽에만 지금 보내고 있는 거니까 x, 절대값 fx랑 x 빼기 h, 절대값 x 빼기 h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인데 h가 0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는 왼쪽에서 붙어먹고 있는 좌미분계수겠지. 여기는 우미분계수겠지. 그러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열심히 뭔가 합한 느낌이야 얘가.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함수니까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기고 이거부터 빡센데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 아니냐? 그러면 이 h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일단 도함수를 봐야지. 도함수를 봐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도함수를 봤어. 여기가 y는 fx, 여기는 y는 f'x. 그러니까 얘를 그려보면은 도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꺾어서 들어올린 건 이렇게 생기고. 다시 기억해봐. 얘를 너에서 너를 빼게 되면 2h가 되고 2를 곱할 건데 얘가 대칭 미분계수라고 했고 대칭 미분계수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평균으로 주어지잖아. 맞지?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으이씨. 이렇게 쉬운 예로 다시 f의 1 빼기 h, 1 더하기 h에서 f의 1 빼기 h를 빼고 2h로 나눴어. 리미트 h를 0으로 그냥 이렇게 보낼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오른쪽에 갈 때 f'x의 극한, 이게 알파라고 있다고 치고 오미분계수라는 소리야. 리미트 x가 1 왼쪽에 갔을 때 f'x의 극한 베타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하러 가. 리미트 h가 0으로 갔지. f의 1 더하기 h에다가 f의 1을 뺐고 빼기 f의 1 빼기? 잠깐만 더하기잖아. f의 1 빼기 h 얘를 하고 2h로 나눴어. 그러면 2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 여기 이렇게 갔을 거고. 이제 말로 할게. 얘는 h가 0 오른쪽에 갈 때는 우미분계수야 좌미분계수야? 우미분계수지. 그 우미분계수를 알파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 여기는 알파고, 이쪽 h가 0 오른쪽에 가면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붙잖아. 좌미분계수잖아. 좌미분계수니까 베타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 맞지? 이렇게. 그 다음에 h를 0 왼쪽으로 가. 0 왼쪽으로 보내면 2분의 1은 그대로 있고 0 왼쪽으로 가면 1보다 작은 쪽에서 붙어먹는 거니까 좌미분계수인 것 같고 베타. 그 다음에 얘는 0 왼쪽으로 가면 우미분계수니까 알파가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이 대칭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하고 그게 L로 같아요. 이런 뜻이거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평균으로 주어진다는 뜻이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평균. 읽어봐. 좌미, 우미의 평균. 다시. 좌미, 우미의 평균. 그렇게 주어진다는 뜻이야. 그 상태에서 만약에 이 두 개가 뭐 10으로 같대. 10으로 같으면 여기가 10이었다 쳐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반드시 10, 10일 필요가 없을 거 아니냐. 뭐 1, 19 이래도 되잖아.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즉 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f'1로 취급할 수 있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 알파랑 베타가 다른 경우에는 미분계수는 해석이 안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됐지? 그래 놓고 여기를 다시 봐. 여기 함수를 보면은 여기서 미분 불가, 여기서 미분 불가, 여기서 미분 불가야. 근데 미분이 가능한 쪽을 보자고. 여기가 기울기가 3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칭 미분계수를 구해봤댔자 이 지점을 뭐 A라고 하면 우미분계수도 3이고 좌미분계수 3일 거니까 평균을 쳐봐야 3일 거 아니냐. 그 말은 미분이 가능할 때는 미분계수를 그대로 쓰면 된다는 뜻이지. 맞지?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 그 흰색 여기 라인, 이 라인에서는 도함수는 얘를 그냥 쓴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얘를 그냥 쓸 거야. 이렇게 미분이 가능할 때는 여기를 쓰고, 미분이 불가능할 때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평균이니까 여기를 5라고 쳐봐. 아니야, 2라고 해. 2라고 하면 우미분계수는 2,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 두 개 평균 치면 0이지. 이럴 때는 0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꺾은 거니까 미분이 가능하잖아.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미분계수랑 똑같이 쓰면 되는 거라서 여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를 쓰면 되겠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 됐지? 그렇고 더 가야 되겠구나. 좀 더 가. 더 가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와야지. 일로 오면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아이고. 그다음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잖아. 미분이 가능하니까 도함수를 그냥 쓰면 되는데 그 도함수는 여기서부터 어디 갔어? 여기까지 그냥 쓰면 되겠다.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때 좌미분계수랑 여기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 평균을 치면 0이 되는 거라서 여기는 0으로 죽고, 그 다음에 여기 이후에서는 여기에 도함수를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써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를 뭐 색칠을 하면 되겠지. 대충 뭐 이런 식이야. 됐지?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는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라면 불연속인 지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요. 불연속이 세 개인데 그 불연속인 지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말은 원함수 fx를 x축으로 3만큼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를 다 막아야지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라는 말이잖아. 근데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이쪽으로 보낸다고 해서 0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지 얘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 판단하는 거야? 되겠어 이거? 그래? 그러면 얘가 가능성이 있는 거는 불연속인 지점이 좀 없어야겠다 해서 몇 개 그려보면 되는데 여기를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고 fx야. 절대값 함수의 대칭 미분 계수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야. 그 흰색 그래프의 도함수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릴 것이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그리면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한 점 표시하고,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잖아. 미분이 가능할 때는 하면 돼. 도함수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도함수 쓰고, 여기 미분이 불가능하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평균을 하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0을 칠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미분이 가능하잖아. 미분이 가능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노란색의 도함수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됐어? 이런 식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만 불연속이라고. 여기서만 불연속이니까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를 오른쪽으로 3만큼 당겨서 함수값을 불연속인 지점 막을 수 있겠느냐를 봐야 되지 않니?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있어요. 있어서 얘가 일로 오면 되거든. 네가 이쪽으로 오면 돼.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막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얘가 y는 fx-3 이렇게 할 수 있어.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를 얼마만큼 당겼느냐, 3만큼 당겼으니까 여기가 3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길이가. 그리고 순서대로 실근이 gx는 0을 만족하는 게 4개래.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 gx는 0을 만족하는 게 4개래. 4개면 왼쪽이 0이거나 또는 오른쪽이 0이잖아. 이 두 개의 합집합이 4개라는 말이거든. 천천히 봐. 천천히 보면 뭐야?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고, 이게 4개가 되잖아. 괜찮아? 2개 곱한 거니까. 순서대로 여기가 알파의 1이 되고, 여기가 알파의 2가 되고, 알파의 3이 되고, 알파의 4가 되고, 이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지 뭐. 4개 합한 게, 4개 합한 게 7이라 했고, F5를 구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누르면 돼. 이제 해봐. 이제 여기 대충 비율 치면 된다. 여기 2대 1이잖아. 이렇게 2대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돼서 너는 알파 1에다가 2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의 거리가 1이니까 여기다 1을 더하면 돼. 그러니까 알파 1에다가 더하기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4라는 것은 요만큼의 거리가 3이었잖아. 3인 거니까 너는 여기다가 3을 더해. 알파 1에다가 6이 되겠다. 너랑 합한 게 7이야. 그럼 알파 1이 나오겠지. 그치? 알파 1이 나오게 되면 여기 값을 안다는 얘기고, 여기 값을 알면 여기 값을 모를 리 없고, 그러면 F를 구할 수 있겠지. 됐어요? 오케이. 해봐요, 이제.
근데 교재를 보면 공통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수로 함수, 함수의 극한과 연속, 삼각함수, 미분, 수열, 적분 이렇게 퐁당퐁당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지수로 함수를 했고 작년 기준으로 지수로 함수가 제일 어려웠죠. 22번에 나온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 문제가 제일 어려워 보이고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요. 공통을 빨리 진도를 뺄 거냐 천천히 갈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조금 천천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2월달 말이 되면 뭐 일간 정리가 될 겁니다만 내가 그 2월 수업이랑 3월 수업을 설명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나의 그 감정이 좀 담겨 있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공통 심화반 아이들이 기출문제도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잖아. 그래서 그런 걸 좀 짚고 넘어가면서 할 생각이고 확통 선택자분들도 미적분 선택자분들도 공통을 잘 봐야 돼요. 공통을 잘 봐야 공통은 3월부터 끝까지 계속 전범이잖아요. 그 공통을 좀 잘 봐야 자신감이 생기는 터라 어떻게든 잘 보자는 차원이니까 괴롭더라도 과제를 좀 해주시고. 헬로? 오늘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우리 해야 될 걸 하자고.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어디가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먼저 과연 불연속인 함수랑 연속함수 같은 게 곱해져 있는데 이게 언제 연속이고 언제 미분 가능이고 인수는 도대체 몇 개를 들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연속이라고 하죠 그냥. 짚고는 넘어갈까? 그래, 짚고는 넘어가자. 첫 번째, F랑 G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F랑 G를 더하거나 빼도 연속입니다. 언제? 투경호도 연속일 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 F랑 G도 그래요. 두 경우도 연속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F분의 G도요. 두 개 모두 연속이야 연속인데 여기는 뭐 전제 조건이 좀 있죠. fx가 0이 아니어야 되거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분모가 0 되게 하는 값에서 정의를 못하니까 정의가 안 된다는 말은 뭐 점근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고 어쨌든 정의를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겠죠. 얘는요. 합성함수는 약화가 됐으니까 뭐 괜찮은데 합성함수도 일단 실수전범위에서 연속이면 이것도 연속이다 라고 보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합성함수가 일단 정의부터 돼야 되잖아. 합성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속함수의 치역이 있고 겉함수의 정의역이 있는데 겉함수의 정의역이 속함수의 치역을 품고 있어야 되겠지요. 아이 겉함수의 치역이 대한민국인데 속함수의 정의역 다시 겉함수의 정의역이 대한민국인데 속함수의 치역이 우주야. 못 집어넣잖아. 못 집어넣는 거니까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겠고 엔간하면 정의가 되도록 나오니까 이런 건 기억하자고. 정의는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 되는 함수 뭐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슈가 지금 여긴 거야. 곱한 함수가 연속인 건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불연속이 곱해져 있으면 그거는 불연속인가?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면 걔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 암기하지 말고 문제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보일 거라고. 식으로도 보일 거고 그래프로도 보일 거고. 그럼 그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연속의 종류는
많아요. 제가 3세극한 안 했었죠? 혹시 나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불연속이 있어. 여기를 뭐 스타라고 하고 하트라고 하자. 이게 fx예요. 한번 적어야 될 텐데 알고 있다고 까불다가 당할지도 모르는데 얘가 a가 있고 x는 a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할까? 그냥 요거 할까?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불연속은 아닙니다만 연속함수 하나를 두고 갈게요. 이렇게 돼 있대. 여기가 x는 a래. 얘의 기울기는 대충 3이라 치고요. 얘의 기울기는 1이라 치고 이제 놀아보려고. 지금 나와 있는 함수를 전부 다 fx 취급합시다. 왼쪽에 있는 3개는 불연속이라는 걸 알아요. 오른쪽에 있는 얘는 연속함수 2지요. 이렇게. 이때 어서와 gx라는 것이 다항함수래요.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gx랑 fx랑 곱했을 때 연속함수가 되려면 이 gx는 인수를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되려면 인수를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요. 적고 찾아보세요. 시죠? 얼른 해야겠다. 하자. 먼저 첫 번째, 위에는 연속이려면 g가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합니까? 아래는 미분이 가능하려면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암기처럼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는 게 어쨌든 여기 있는 3개는 x는 a에서 불연속인 함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가 곱해서 져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연속인 x값이 x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씩 따져볼게요. 여기에 gx가 곱해져 있고 fx가 곱해져 있는데 a 좌극하는 fx가 스타고 a 우극하는 하트가 돼.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gx가 x 빼기 a를 들고 있는 것만 쓸게요. g를 다 쓰지 않고요. x 빼기 a를 들고 있어야 여기 fx가 이게 곱해지면 a 좌극한 빵, 왜냐면 0 곱하기 스타가 되니까 a 우극한 빵, 왜? 0 곱하기 하트가 되니까 a에서 함수값 됐지 뭐 빵이니까 연속이 된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래 fx가 여기 있을 때 gx는 x 빼기 a를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 이제 미분이 가능하려면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에요.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gx에서 그냥 x 빼기 a만 쓸게. 일단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고 봐야 되니까 x 빼기 a를 최소한 하나는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곱함수의 대표 주자는 너거든. 근데 이 곱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빵이기 때문에 이 곱한 함수를 대충 hx라고 하잖아. 이렇게. 그 h의 a는 0이에요. h는 0이니까 얘를 x 빼기 a로 나눠서 x를 a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될 거란 말이지. 근데 x 빼기 미분계 정의 쓰고 있어요. x 빼기 a를 이렇게 털어내잖아. 털어내면 결국 얘의 극한값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이 되겠죠. 사실 gx 안에 x 빼기 a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x 빼기 a를 털어내고 나면 나머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값이 얘 하나만 보는 거랑 비슷할 거잖아요. 뭔가 똑같은 값을 곱할 거니까. 그렇게 설명 중이야. 그 x가 a였을 때 fx의 극한이 있는지 봤더니 극한이 있어요? 없죠. 정확한 극한이 다르잖아요. 극한값이 없으니까 x 빼기 a를 하나만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야. 두 개를 일단 들고 있어야겠다 야. 그래야 0으로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인두로 지쳐서 0으로 내리는 느낌이에요. 됐지? 이쪽이요. 얘처럼 이렇게 불연속인 것을 점프 불연속이라고 해요. 점프했잖아. 이렇게 점프 불연속 그래요. 얘예요.
연속인 함수는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연속이 되려면 여기를 스타라고 하고 여기를 하트라고 해. 근데 극한값은 있는데 함수값이랑 다른 상태거든.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그 x 빼기 a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 좌극한은 좌극한 우극한 전부 다 스타인데 함수값이 다르니까 x 빼기 a가 곱해져 있으면 다 0으로 죽어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 된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는 x 빼기 a라는 인수 하나 가지고 있어. 이러면 되겠고, 이거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곱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또 생각하는 거지. 야, 이거를 hx라고 생각을 해보자. ha가 0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연속이고 봐야 돼서 x 빼기 a에다가 fx를 쓰시고, ha가 0이니까 일단 이대로 둔 채로 x 빼기 a로 나눴을 때 극한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러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털어냈다고, 털어내는 순간 fx의 극한만 구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fx의 극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니까 너는 되는 거지. 너는 되는 거여서 얘는 x 빼기 a를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맞죠? 더 이상 많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만 들고 있어도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두 개 들고 있었다고 나쁜 건 아니야.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거 가능 불연속 그래요. 요거만 여기다 꽂으면 되잖아요. 제거 가능 그 불연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가 않아. 근데 이 불연속 함수랑 연속 함수랑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있는 함수가 fx야. 근데 이 앞에 x 빼기 a를 꽂는 순간 이 곱한 함수를 통째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a에서의 함수값은 그냥 빵이죠.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 전부 다 빵빵으로 죽어버릴 거죠. 그러니까 x 빼기 a만 있으면 연속이 맞겠네. 맞지? 그 다음에 미가성을 봐요. 일단 연속이고 봐야 되는 거니까 x 빼기 a에다가 fx를 지금 만들어 놓고 이 곱한 함수의 미가성을 볼 거야. 근데 이 곱한 함수는 a를 집어넣으면 0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이미 인두로 막 지져놨잖아요. x 빼기 a로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지.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보자. 여기를 털었네. fx의 극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니까 너는 된다. 이런 식입니다. 하나만 들고 있어도 돼. 이거의 응용표현은 뭐냐면 함수가 이제 x 빼기 1분의 1, x 빼기 1의 제곱분의 1, x 빼기 1의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 불연속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가는 것도 불연속일 거 아니냐. x는 뭐 1에서 정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도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도 계속 이 곱한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연속 조건, 미분 가능성 조건 이럴 때는 미분계수 정의를 써서 해본다. 여기가 포인트라고. 이해했지? 대충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안 통해. 여기 얘는 뭐 인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연속인 건 당연하겠죠. 이게 연속인데 뭐 이게 애초에 연속이니까 넌 당연하죠. 그 미분 가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를 보는 거야. x는 a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알아. 미분계수가 두 개가 다르니까 좌미분계수는 3이고 우미분계수는 1이니까 얘가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면 x 빼기 a를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fx가 여기 있어. 근데 x 빼기 a랑 fx가 곱해진 이 함수는 a를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라서 얘를 x 빼기를 잠깐 나눠요. 미분계 정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x를 a로 보냈어. a로 보내는 순간 얘 털리죠 이렇게. 그럼 이거의 극한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극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니까 너는 x 빼기 a를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 기억해 놓으시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함수를 뭐 이렇게 정의할 때 있거든. 뭐 x가 a가 아니었을 때는 x-a분의 뭐 5예요. x가 a였을 때는 뭐 무엇이에요? 이렇게 불연속인 함수를 만들어 놓고 곱했을 때 연속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미분이 가능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를 물어요.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붙여놓고 나서. 되겠죠? x-a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지 두 개 있어도 되는지 그런 식으로 붙여놓고 해보면 될 거다. 그 다음에 지워요. 세 번째 네모 2번이라고 하죠.
부정형의 극한값인데 부정형. 일단 0분의 0꼴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이 한 3가지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유창아.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3가지가 뭐죠? 그거 말고 태우가? 말고 하자고. 네가 문제를 풀다가 0분의 0꼴을 만나. 그러면 해야 될 행동들이 있잖아. 이렇게 뭐 백날 인수분해하고 맨날 유리화하고 맨날 통분하고 맨날 x분의 sin x 쓸 거고 맨날 2의 정의를 쓸 거고 그럴 거야? 그거 안 통하는 거 많이 봤을 텐데. 복잡한 거 많이 봤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 첫 번째 미, 두 번째 기, 세 번째 식 이랬었어. 친구 중에 기식이 없냐? 자, 따라해봐. 미기식, 다시 미기식, 미기식, 미기식. 나 아는 애 중에 기식이 있는데 워크래프트 3 열심히 게임하고 놀 때 그 동생 이름이 기식이었는데 잘 있나 모르겠네. 자, 미는 미분, 기는 기울기 분석, 식은 식변형이에요. 초반에 네가 외쳤던 거는 여기에 몰빵하신 거야.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는데 수투에서는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 인수를 털 거예요. 인수분해하면 돼요. 무리식이 나오면 할 게 없어요. 유리화 할게요. 분수식이 나오면 또 할 게 없어요. 통분을 할게요. 이제 미적분. 상하함수의 극한을 구하려면 x를 0으로 보냈을 때 x분의 sin x의 극한이 1인 걸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풀 겁니다.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을 구하고 싶으면 2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죠. x를 0으로 보내서 확통인 사람은 좀 미안.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렇게 x에다가 x분의 1제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 여기가 식변형이에요. 미분은 뭐냐면 그 봉인을 해야 될 기술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증명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로피탈의 정리라고 불리우는 거거든요. 따라해보세요. 봉인. 다시 봉인. 꺼내는 순간 좆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야. 그 나쁜 게 아니라 꺼낼 수 있지. 꺼낼 수 있는데 네가 등급을 가르는 문제에서 로피탈을 꺼내 들었다가 지옥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로피탈을 풀어야 될 문제들은 2점, 3점 기초계산, 거기서 한 1초에서 2초 정도 빨라요. 너 1, 2초 세이브한다고 뒤에는 4점 풀 시간이 확보되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다시 따라해봐. 봉인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쓰고 있었다면 빨리 바꾸시고, 특히 미적분 하시는 분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계속 미분하면 쳇바퀴 돌 텐데 어떻게 하면 미분하면 100번 해볼 테야?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로피탈 정리를 설명하는 그 유도 과정이 우리 수능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1번 리미트 x를 a로 보냈어. x 빼기 a분의 fx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이런 거 많이 보죠. 이런 거 많이 봐요. 얘를 그냥 오리지널로 해석을 해보면 x, fx라는 함수 위에 점이 있고 걔랑 a, 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걔의 극한을 보자는 얘기예요. 얘는.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럴 경우 할 거야. fa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fa가 0인 경우를 지금 해볼 거야.
이렇게 FA가 0인 경우를 여기다가 FA를 빼도 되는 거잖아.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또는 F'A지 뭐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딴 식이지. x를 1로 보냈지.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뭐 이런 게 있다 쳐요. 물론 0분의 0꼴의 극한이니까 x 빼기 1을 털면 되지. x 빼기 1을 털면 되는데 여기 있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고 fx라고 두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위에다가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f1을 이렇게 빼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러면 너는 f'1의 정의니까 이렇게 계산하자는 거야. 꼴보기 싫으니 이렇게 털어내자는 거야. 이렇게 털어내게 되면 미분하면 2x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유도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x를 a로 보냈지. fx분의 gx가 있어요. 이런 거 지금 많이 보죠.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fx분의 gx인데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야. 0분의 0꼴이니까 f의 a도 ga도 0인 경우야. 이렇게 0분의 0꼴이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하고 싶어야 돼? 빼고 싶어야 돼. 이렇게. 아, 나 ga 빼고 싶어요. 여기 fa 빼고 싶어요. 이렇게 함수값의 차를 보면 정의역으로 나누고 싶어요. 이것도 정의역으로 나누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거는 다항함수에서만 쓰는 게 아니야. 초월함수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야. 미분만 가능하다면. 그래서 얘는 F'A로 수렴하고 G'A로 수렴할 거니까 야, 이거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네가 어떻게 사기를 쳐서 배웠냐면 갑자기 A로 보내. 갑자기 F'X를 하고 G'X를 하고 여기를 A를 집어넣고 A를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지 않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방식이잖아. 똑같은 방식인데 리미트 x를 1로 보냈지. 0분의 0꼴이니까 분모를 미분쳐 1이지. 분자를 미분쳐 2x 빼기 3이잖아. 근데 다항함수는 도함수가 항상 연속인 함수야. 무한번 미분이 가능한 함수란 말이지 얘가. 그러니까 미분을 따로따로 치는 순간 정형으로 바뀌지 않았니? 부정형이 날라갔잖아. 지금 요짓한 거지. 따로따로 미분을 했지. 그래서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 어디선가 들었을 거라고 얘가. 게다가 이 꼴보기 싫은 인수를 날리는 작업은 한 번만 미분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미분을 해도 된다라고 배웠을 거라고. 근데 결정적으로 임의의 함수가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도함수가 불연속인 함수도 있어. 미적분을 한 사람은 얘가 떠올라야 되고, 도함수가 불연속인 거. 네가 너랑 같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연속이 보장이 돼야 도함수의 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냐. 여기서 네가 증명이 안 된다고 얘가. 그러니까 로피탈은 봉인하시라고. 두 번 이상 미분이 됐을 때 되는 걸 증명하려면 코시 정리 같은 게 필요한데 모르잖아. 내가 거짓말해도 모르잖아. 거짓말해도 모르니까 쓰지 말라고. 수학 전공한 사람이 로피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수학 전공 안 하고 까불짝다는 애들이 로피탈을 가르치는 거야. 잘 모르는 애들이. 쓰지 마. 그러니까 대신 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만약에 F랑 G가 다항함수라면 이게 맞을 거 아니냐. 도함수가 불연속일 리가 없으니까. 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로피탈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야. 됐어요? 첫 번째는 이제 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울기 분석인데 피긴 알아서 해. 기울기 분석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평균값 정의가 있어. 미분계수의 정의, 두 번째는 평균값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는 지금 실컷 한 것 같으니까 평균값 정리만 볼게. 평균값 정리는 보통 변수가 떠 있을 때 많이 쓰는 편이야. 미분이 가능한데 아이씨, 생각해보니까 그걸 하면 안 되잖아. 초월함수를 쓰면 안 되잖아. 그냥 아까 거 하자. x가 1로 가고 뭐 fx 빼기 f의 1이 있고 f의 x 빼기 1 이런 스타일도 하나 보고, 리미트 b를 a로 보낼까?
그러자. 이래 헷갈리겠다. FB 빼기 FA 여기를 쓰고 B 빼기 A 이렇게 가는 두 가지 형태를 보자고. 첫 번째 거는 뭐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F'1이라고 좀 쓰면 되는 거야 얘가. 근데 여기가 변수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폐구간 AB에서 정의가 잘 돼 있지. 연속인 함수고 개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그런 fx가 맞다면 이렇게 그런 게 맞다면 너는 F'C로 대체가 될 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네모 박스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근데 여기 있는 게 B가 A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때 C가 어디에 있냐면 C는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은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 A, B 사이에 존재하잖아. A, B 사이에 존재하니까 B를 A로 보내겠다는 말은 얘가 A 쪽으로만 가요. C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는데 B가 A 쪽으로 가면 C는 어디로 가야 되겠니? A로 가야겠지 이렇게. C가 A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러네. B가 A로 간다는 말은 C가 A로 간다는 말과 마찬가지니까 너는 리미트 C가 A로 갔을 때 F'C의 극한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걔는 F'A가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간단한 설명이거든. 근데 이 평균값 정리를 쓸 때 편한 너희들의 수투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너랑 변수일 때야. 따라해봐. 변수. 여기에 막 x 더하기 2, x 더하기 1 뭐 이런 거 있잖아. 두 개 모두 변수일 때 평균값 정리를 치게 되는 순간 행복하게 바뀔 수 있다. 옛날에 기출문제 되게 많아. 킬러 문항이 있었던 그 시절에 기출문제가 많으니까 미기식 할 때 기울기의 분석은 미분계수에서 끝나지 말고 평균값 정리까지 같이 이해하도록 하자. 얘를 쓰는 것은 너랑 모일 때 변수일 때 꽤 많이 쓰더라. 이렇게 좀 이해해줘. 잠깐 만들어봐. 아이 됐어. 뭘 만들어. 이쯤 했으면 됐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기출문제를 먼저 미니 퀴즈를 보고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해설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메모하시고 준비하세요. 15문제면 몇 분 동안 볼 수 있는 거니? 유창아. 4점짜리. 이거 뭐니 해도 기출보다 그리고 보니까 키지를 않았네. 아무튼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해보세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hx의 식을 다 찾아내 보세요. 다항식이랑 뭐 fx랑 그런 게 섞여 있을 거예요. 끄고 디귿을 고려하지 않고 fx를 하나 연상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가령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부터 정의된 아무 함수나 데리고 와서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연상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직선 평행 이동한 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함수는 fx 더하기 2일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뭐 대충 찍힐 것이고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찍히는 그런 함수로 될 거야. 이제 hx를 써야 될 텐데 이 hx의 함수가 무엇이 될 걸 찾아야 돼. x의 범위에 따라서 쓰고 있는 게 약간 다를 거거든. x의 우극한과 x 더하기 2의 우극한의 곱으로 표시가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흰색 그래프를 쳐다보면 될 거고 x의 우극한이니까 gx의 우극한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노란색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극한이 정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로 시작해야 되니 작거나 같다로 시작해야 되니 거기가 히트야. 다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맞니 작거나 같다가 맞니? 작거나 같다. 거기가 히트야. 쉬운 거부터 일단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했다고 치고 해볼게. 작다라고 했다고 치고 흰색이랑 노란색을 곱할 거니까 흰색부터 쳐다봐. 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이쪽이잖아. 이쪽일 때는 얘가 연장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연속인 상태가 돼서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우극한으로 정의되는 게 잘 정의가 돼요. 여기는 흰색은 x네.
노란색은 마이너스 3보다 작았을 때는 저기 위에 있는 얘를 써야 되는 거니 아래에 있는 얘를 써야 되는 거니? 아래에 있는 게 x 더하기 2인 거잖아 이게. 그지? x 더하기 2인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마이너스 3보다 작았을 때는 이 함수를 쓰는데 마이너스 3에 우극한을 보낼 거잖아. 이렇게. 무슨 소리냐면 x 더하기 2의 우극한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3보다 작았을 때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얘인데 여기에다 우극한을 보내는 거니까 여기에다 대고 여기에 우극한을 치는 거야 이렇게. 아주 거의 같은 구간처럼 생각을 하는 거라고. 우극한이니까 여기다 우극한을 딱 치잖아. 그러면 얘를 써야지. 근데 마이너스 3이 포함되어 있는 순간 얘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잖아. 포함되어 있는 순간 위를 쳐다봐야 된다고. 우극한은 얘로 정의한다고. 보여?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은 얘를 기준으로 보는 거랑 다름이 없어.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우극한으로 표시된 함수를 얘를 볼 거 아니야. 노란색을. 그거는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았을 때는 요 함수를 쓰는데 거기에 우극한을 때리는 거니까 아주 미세한 구간을 치는 거라서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해해도 좋다고. 됐지? 그 여기는 이게 돼. 조심해. 같은 문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을 지금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흰색을 볼 건데 흰색은 얘 그대로 써야지. y는 x 그대로 써야 돼. 연속인 상태니까 x를 쓰고 노란색을 쓸 때는 뭘 쓴다고? 얘를 쓸 거라고.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돼 있는 채로 우극한으로 표시되는 함수니까 얘를 쓰게 되는 거라 f의 x 더하기 2를 보면 되겠군.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도 보자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여기보다 작은 거잖아. 작은 거니까 흰색은 얘를 써야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래프는 얘인데 거기에 우극한을 보낸다는 얘기니까 이쪽 거의 붙어있는 채로 붙는 거잖아. 얘는 여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냥 하면 되지. 함수값도 정의가 돼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았을 때 우극한을 여기다 지금 보내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어디야? 1보다는 작다. 여기를 보자고. 여기 범위야. 여기. 흰색을 먼저 하기로 했지. 흰색은 보이겠는데? 얘지? fx. fx니까 너를 쓰고. 그 다음에 노란색. 위에를 쳐다봐야지. 우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얘를 쓸 거잖아. x 더하기. 마찬가지 보면 되겠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봐.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이니까 흰색이랑 노란색을 볼 거야. 흰색은 뻔해 보이네. 우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얘가 보이지. x가 되고 그 다음 노란색은 저기 위에 쭉 올라가는 놈 있잖아. 연속인 놈이잖아. 연속인 놈이니까 x 더하기 2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함수를 설계할 수 있겠지. 맞지? 이거 또 헷갈려. 이거 작년에 나랑 했던 애들 이거 풀었던 문제야. 2번인가 했을 거야 내가. 근데도 헷갈리잖아. 그래. 그래서 h의 1은 3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냥 맞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3이니까 맞아. hx는 연속이니? 아니겠지. fx가 뭔지 모르는데. 난 아니야. 디귿이 문제네. gx는 패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감소함수인데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얘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 보면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지워놓고 빨간색으로 할까? 눈 아프게. 자 보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감소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g에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빵을 치고 대충 감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뭐 이런 상태겠네. 얘가 fx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만들어야지 뭐. 여기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여기 만나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f의 x 더하기 2야. 맞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뭐냐면 hx가 최소값이 있느냐 그랬어. hx는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 놈이야. 그러면 치역이 일단 양인지 음인지 이것부터 봐야 되지 않니? 치역이 양수인 것보다 음수인 것이 작을 거니까.
그 치역이 양인지 음인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fx는 여기를 봐야 되고 fx 더하기 2는 여기를 봐야 돼. 그래 놓고 부호를 판단하러 가보자고. 첫 번째, x랑 x 더하기 2를 곱했대. 마이너스 3보다 작아. x 더하기 2는 2분이시고 y는 x는 저기에 있고 이렇게 있는 상태야. 여기 밑에 있지? 미안. x 더하기 2는 여기 있고 y는 x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한 상태잖아. 여기는 플러스. 보여? 이렇게 됐지? 두 번째, x랑 fx 더하기 2 y는 x는 여기 있고 fx 더하기 2는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플러스네. 너도 플러스. 여기 fx는 2분이셔. 2분이고 x 더하기 2는 뭐야? 저 위에 있잖아. 양이랑 음이랑 곱하지. 양이랑 음이랑 곱한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x랑 x 더하기 2 곱했어. x는 흰색이고 x 더하기는 노란색인데 두 개를 곱해봐야 양수잖아. 양수가 되는 거라서 최소값이 나오려면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지. 맞아. 최소값이 있느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이 함수는 결정적으로 1에서 정의를 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음수의 함수값을 갖고 있는 상태일 텐데 이 함수가 뭔가 정의가 안 되는 느낌도 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도 중요해. 얘가 그 마이너스 1에서 묶여 있을 거 아니냐. 정의가 됐잖아. 증가 함수는 최소값을 여기서 갖겠지. 근데 마이너스 1에 정의가 됐는데 감소 함수는 최소값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최소값이 없는 거 아니냐. 그 뭐만 판단하면 되냐면 얘가 증가 함수인지 감소 함수인지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증가함을 판단하러 가. 여기를 뭐 미분 쳐봐. 미분 쳐보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 치면 1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증가함을 판단하고 싶어. 이 범위에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 보여? 부호만 판단할 거야? 여기 범위에서 f'x의 부호는 음수지? 그렇잖아, 음수. 지금 얘는 fx를 그려놓은 거고 이거는 이 함수를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양인지 음인지가 중요해졌잖아. 이게 양이 되면 이 곱한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질 것이요. 얘가 음이 되면 이 곱한 함수는 최소값이 없을 거라고. 맞지? 그래서 미분을 해서 전체가 양인지 음인지를 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을 때는 얘는 양인 게 분명하잖아. 곱하면 이제 음이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x를 쳐다보면 음수인 게 분명하잖아. 음수인 게 분명하니까 여기마저 음이 되거든. 음이랑 합하면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감소함수였다는 얘기고, 감소함수였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서는 정의가 되는데 1에서는 여기가 정의가 안 되잖아. 최소값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이거 메모해놔. 최소값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오답률이 많았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답이 기억이니까 애들이 찍다가 얼마나 망했겠냐. 그지? 메모해놔. 이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 애들은 뭐랄까 그 풀이 방법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잘 풀었었을 거고, 이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는 애들은 네 선배들과 똑같은 일을 겪었을 거야.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다.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렇게 출발을 했을 거야. 두 가지 핵심이 있어.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발문부터 저기 밑에 있는 내용을 봐라. gx가 있는데 저기 구간별로 대충 정의가 돼 있는 것 같아.
3에서의 극한이 있고 3에서의 함수값이 있는데 일단 두 개가 다르대. 그럼 g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봐. 그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gx는 x는 3에서 불연속이야. 이제 풀다 보면은 이 성질을 통해서 미정계수 같은 걸 결정을 아마 하려고 들 거야. 극한값을 직접 구하고 함수값을 직접 구한 다음에 빼기 1과 똑같아요를 해야 미정계수가 결정이 될 거야. 근데 그거는 나중 일이니까 이것부터 먼저 챙겨야 해. 근데 상황이 f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고 fx가 0일 때는 이렇다 그랬잖아. 그럼 네가 주목해야 될 x값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3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x가 3일 때를 보면 f의 3이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0인 거부터 할까? 0인 거부터 하자. x가 3으로 다가갈 때 fx의 값이 이게 0일지 뭐 이렇게 뭐 0이 아닌지 그게 좀 중요한 거 같잖아. 여기에. 그러면 f의 3이 0일 때를 보자. 0이 아닐 때부터 볼까? 알았어. 아닐 때부터 보자. 0이 아닐 때를 먼저 보면 x를 3으로 이렇게 보냈잖아? f3이 0이 아니면 여기를 갖고 놀지 않겠니? 3의 극한을 보내겠지? 근데 f3이 0이 아닌 거니까 분모가 0이 안 돼요. 근데 fx가 다항함수잖아.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이거 연속, 이거 연속, 이거 연속. 연속인 애들끼리 연산을 했네? 그럼 뭐야? 연속이겠지? 연속이니까 이렇게 되면 g가 연속이야. 불연속이라며 여기는 하지 말자. 이게 시작이야. 여기가 좀 잘 안 보여. 두 번째는 f3이 0일 때야. 이렇게 f3이 0일 때니까 뭐 써야지 뭐. 자, f3이 0이면 g3은 얼마야? 3이지? x에 3 넣었으니까 f3이 0이면 x 대신 3을 집어넣으면 g3은 3이라는 거잖아. 여기도 발견해야 돼. g3은 0이야.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를 걸고 x를 3으로 보냈을 때 f3이 0인 상태니까 이렇게 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fx분의 f의 x 더하기 3 극한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fx 더하기 1 이거의 극한 gx의 극한이 함수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g3은 3이잖아. 이렇게 g3은 3이니까 3을 만족해야 돼. 1로 가야 되지 않겠니? 그 다음에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f의 3이 있고 3으로 가는 거잖아. f의 6이 있고 곱하기 f의 3 더하기 1이야. 얘가 0으로 가야 돼.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f3이 0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0이어야 되잖아. 따라서 f의 6도 0이겠구나. 여기를 뽑아 먹는 거야. 극한값이 3으로 가는 게 아니라 2로 고맙다. 그래. g3이 3이니까 이걸 해야지. 맞지? 고맙다. 이걸 해야 되는 거네. 맞네. 그래서 g6은 0이고 g3도 0이니까 이 두 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놀면 돼. fx가 x 빼기 3이 있고 x 빼기 6이 있고 x 빼기 k가 있어서 이렇게 두고 집어넣고 문제 풀면 돼. 그냥 수식이 좀 귀찮아. 그건 해봐. 요식 찾는 것이 관건이었으니까 됐어. 여기 집어넣고 막 계산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15번은 잘했어? 이거 나오지 이거 이렇게. 왜 그러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fx가 이렇게 돼 있대. 이것도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보여. 경험 안 하면 잘 안 보였을 수 있어. 그때 네 선배들이 그랬거든. 이때의 트렌드가 뭐였냐면 수능의 고1 과정의 수학이 되게 깊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럴 때야. 몇 년 전 얘기거든. 4년인가 5년 전 얘기인데 여기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래. 0인 상태고 이거부터 구해야지 뭐. 이걸 보면 뭐 하고 싶어? 그니까 그거를 당시에 선배들은 생각하지 못했어. 다는 아닌데 이거를 처음 본 애들은 그 생각을 잘 못해. 얘를. 근데 1학년 때 이걸 만났으면 fx를 t 같은 걸로 치환해서 뭔가 인수분해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거든. 그러니까 뭐 인수분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인수분해가 돼 보이잖아. 그렇지? 인수분해해서 fx를 이제 구해. 그러면 뭐 할만해. 인수분해가 관건이야. 이거 해 이제 이거 인수분해해서 그걸 찾으면 돼. 찾으면 fx가 뭐 나오냐면 1 나오고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였을 거야. 인수분해를 하면. 근데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1이거나 x거나 마이너스 x거나 걔를 쓰는 거라서 이렇게 어떻게 얘를 해야 될까? 1은 여기 있고 y는 x는 여기 있고 y는 마이너스 x는 여기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값이 1이고 어떻게 하면 최대값이 0일까? 이걸 찾으러 가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풀면 될 일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도 인수분해 같은 것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앞쪽에 있는 거 2번 같은 문제는 내가 지나가면서 말로 했는데 그냥 해. 멋있게 하지 말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를 구한 다음에 뭐 f1 값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2번을 보면 x를 무한대로 갖고 이렇게 있어. 이런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여길 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뭐 대충 0분의 0꼴일 거니까 fx의 끄트머리는 x n제곱에서 끝나야 돼요. n이 1일 때는 x로 끝나야 되고 n이 2일 때는 x 제곱으로 끝나야 되고 n이 3일 때는 x 제곱으로 끝나야 돼. 그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해 그냥. 여기 뭐 하면서 막 6에 x에 n 더하기 1제곱 쓰고 못 쓰고 뭐 이렇게 뭐 n이 모일 때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관찰을 해. n이 1일 때를 보자. n이 1일 때 이거 어디서 끝난다고? x에서 끝난다고. 근데 분모가 2차 시간이냐? x의 제곱 어쩌고 출발하니까. 그러면 분자가 6x 제곱으로 출발을 해야 돼. 그래 fx는 얘를 털어야 되잖아. 4x 제곱을 털고 3x 제곱을 해야 돼. 근데 그 뭐야 맞지? 얘를 털고 3x 제곱을 하고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끝에가 뭐로 끝난다고? 4x 그걸로 끝날 거 아니냐. 4x로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n이 2였을 때 n이 2였을 때는 여기가 3차야. 3차고 이 끝에를 보면은 여기가 4x 제곱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여기가 4x 제곱 끝나야 되는 거니까 2를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3차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6x 세제곱이 돼야 돼. 어렵네. fx가 10x 세제곱이면 되겠다. 근데 여기가 4x 제곱으로 끝나야 돼? 4x 제곱으로 끝나야 돼. 요렇게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하라고. 멋있게 하지 말고. 세 번째 n이 3일 때를 해. 3일 때를 하면 여기는 4x 세제곱으로 끝나야 돼. 여기는 x 4제곱으로 출발했어. 6x 4제곱으로 출발을 하겠네. fx를 써. fx는 6x 4제곱으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거식이 뭐야 4x 세제곱으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겠네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하는 척 하자. 4일 때를 해. 4일 때를 하면 여기가 x 5제곱이거든. 6x 5제곱으로 출발이야. 그래서 fx가 6x 5제곱으로 출발을 했어. 근데 오른쪽을 봤더니 여기가 x 4제곱이니까 4x 4제곱으로 끝나야 돼. 이거겠네 뭐. 그 다음 할 필요가 없지. 계속 같은 짓을 할 거 아니냐. 왜냐면 f1 값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의 1이 너는 뭐 얼마야 이거 11이야? f1은 14야? f1은 12야? 그 다음부터 쭉 10일 거 아니냐.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면 얘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됐지? 이거 뭐 멋있게 풀지 말고. 그 다음 4번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래. 이렇게 생겼겠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헤맸던 사람들 있잖아. A로 가서 fx가 있고 x-a가 있고 fx가 있고 빼기 x 빼기 a가 있대. 얘가 5분의 3이야. 자, 그러면 x를 a로 보내면 너는 0으로 죽고 0으로 죽어요. 문제는 여기란 말이지. 만약에 fa가 0이 아니었다면 이미 여기가 0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fa가 0이 아니면 답이 1이지 않겠니? 근데 이 1이 아니잖아. 1이 아니니까 네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FA는 0이었겠네. 그리고 0분의 0꼴 2였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fx는 0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그냥 a라고 둬. 그럼 되잖아. 그래서 fx를 써. fx를 쓰면 x-a랑 x-베타랑 이렇게 인수가 구성이 돼 있는 거다. 꼴배기 싫은 인수를 털어내야 되겠구나. 이거를 대입해서 털어내면 되겠네. 그러면 리미트 x를 a로 보냈지? fx가 너야. x 빼기 a로 묶으면 되겠네. x 빼기 a로 묶으면 x 빼기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아래 것도 x 빼기 a로 묶으면 x 빼기 a로 묶었네. 그 다음에 x 빼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된 게 5분의 3이었다는 거네. 털었네. 털게 되면 a 빼기 베타 마이너스 1이고 a 빼기 베타 더하기 1이야. 걔가 5분의 3이래. 얘가 구하는 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었잖아.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니까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값 a 빼기 베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를 하나로 놓고 풀면 되겠네. 이렇게 하나로 놓고 이렇게 곱하고 저렇게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절대값 걸리면 되겠네. 됐지? 그래. 그 다음에 5번. 아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1이 0인 3차함수래. fx는 x제곱으로 출발, f1이 0 이렇게 돼 있대. x를 2로 보냈고 있고, 푸른 방법 많다. 많어. fx가 있고 4분의 1이래. 이렇게 f의 3을 구해라. 뭐 미정계수 결정하라는 얘기 같지. 분모가 얘 때문에 일단 0으로 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f의 2가 0이라는 걸 줬구나. 약간 되지? 그래 놓고 여기를 써.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k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로 마음의 준비를 해. 그 꼴배기 싫은 인수인 x 빼기 1을 털었어. 여기 털고 여기 털고. 그 극한을 구하자. 극한을 구하면 x를 2로 보내면 f'2의 제곱이 되고 2로 보내면 여기 1이고 2 빼기 k야. 2 빼기 k로 수렴하는데 걔가 4분의 1이래. 뭐만 구하면 되니? f'2만 구하면 되지. 이걸 또 반갑다고 곰미분 치지 말라고. fx가 x-1, x-2, x-k야. 여기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구나. 미분계수를 구해. f'2를 구하래. f'2는요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fx에서 f의 2를 빼고 x-2로 나눴을 때 극한 값이야. 0분의 0꼴의 극한 값이야. 근데 2에서 주목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는 f2가 혹시 0 아니야? f2가 0이니까 여기를 털어내. 그래 x 빼기 2분의 fx의 극한이지. x 빼기 2분의 fx의 극한이니까 x 빼기 2가 분모에 있겠지. 여기 날렸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빼기 k잖아. 그래서 f'2는 2 빼기 k구나 이렇게 구하라고. 곰이 치지 말고. 이거를 다른 말로 거리곱이라 그래. 이거를 거리곱이라 그러는데, 거리곱 됐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계속 미분계수의 정의를 나는 쓸어갈 거야 이게 실패하면 곰미분을 쳐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면 계속 미분계 정의를 쓸어가는 게 좋겠지. 됐어? 예를 들어 fx가 x-1, x-2, x-3이 있대. 화이팅!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 되는 거지. 왜냐면 f1이 이미 0인 거니까 여기 신경 쓸 필요 없고, x 빼기 1로 나눴으니까 여기 사라질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2였을 거 아니야. f'의 2를 구해. 그러면 이미 x 절편이지. 이 함수에 x 절편이 채로 가는 거니까 x 빼기 2로 나누면 털었지. 2 집어넣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어렵네. f'3 3은 x 절편이니까 뒤에 쓸 필요 없고 x 빼기 3으로 나눴어. 그럼 2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2 이렇게. 그 얘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얘기다. 집중. 1, 2, 3 이렇게 있지.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2예요.
2에서의 미분계수가 대충 뭐 마이너스 1이에요. 점대칭 맞네. 그 다음에 3에서의 미분계수가 2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혹시 얘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연상할 수 있겠어? 평행 이동을 대충 y는 1만큼 올렸다고 생각해봐. y는 1만큼 올렸으면 여기가 뭐 되는 거니? 1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내리고 이걸 내리고 이걸 내려서 한 10 하자. 10.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몰라 대충 해. 이렇게 있어. 여기가 1, 2, 3이야. 얘는 fx고 아이고 y는 fx고 위에 있는 거는 y는 fx 더하기 10이야. 그러면 x는 1에서의 위에 있는 함수의 미분계수가 바뀌어? 바뀔 리가 없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안 바뀌잖아. 게다가 이쪽 오른쪽 이렇게 평행이동해도 그 평행이동된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도 똑같은 거지 얘는. 이해했어? 미분을 치면 상수항은 어차피 날아갈 거 아니냐. 이게 날아갈 거니까 이 상태 그대로 그런 건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이러면 이렇게 함수가 합해져 있을 때는 함수값만 합하는 게 아니야.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하는 걸 합할 거라고. 그럼 얘는 스트레이트로 계속 2짜리야 미분계수가. 여기서 나오는 미분계수 다 얼마씩 더해? 2씩 더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가자는 거지. 됐지? 적어놔. 까먹지 말고. 육 번 요런 거 하나씩 하나씩 좀 쌓여야 문제를 풀 때 좀 좋아. 쌓여야 좋아. 안 쌓이면 불편해. 못 풀 것 같아서 푸는 거 아니야. 못 풀었을 수도 있는데 먼저 뽑을 것부터 뽑자고. 얘는 fx가 x세제곱으로 출발한다는 거 알려주고 있어. 얘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이야. 그 다음 f-1이 0이니까 여기는 f의 -1을 빼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함수는 -1,0을 아이고 0을 지나고 있는 의미의 이런 함수가 이제 떠 있는 거야. 그 얘는 지금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지우고 x, fx와 -1,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애초에 -1,0을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를 지날 때 x가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다가갈 거고 x가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다가가서 결국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수렴한다. 이게 그림으로도 보여야 돼. 된 거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f'의 -1이 2였다는 것도 챙길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왜 꺼냈을까? 이 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미정계수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 놓고 저거 대입하고 저거 대입해서 abc의 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거 말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어. 따라해봐. 내림차순. 다시 내림차순. 그것도 있어. 여기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fx가 x세제곱 더하기 뭐하지? 3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9 이런 게 있잖니. f의 0은 9 f' 0은 7 집중. f2' 0은 3 보이지? 거꾸로 얘가 떠 있으면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뜨면 이렇게 fx가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하면 x제곱이 있고 너는 3x제곱이고 너는 7x가 되고 너는 9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수투에서는 여기까지만 해. 까불지 말고. 이렇게 지워. 방금 봤지? 두 번째 x-1의 세제곱 x-1의 제곱 여기 뭐 5 x-1 7 기억 안 나. 5 또 하면 좀 그렇잖아. 3 이렇게 해보자. 평행 이동했어? 평행 이동했다? 평행 이동했다? f1은 3 f'1은 7 평행 이동했다고 x축으로 1만큼. 아까의 상황에서 평행 이동만 하면 된다고. 이것만 해. 나오겠지? 지울게. 그러면 얘가 떠 있으면 이제 방법이 두 개가 생긴 거야. 여기다가 때려놓고 계산을 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쓸 거냐? 내림차순으로 쓸 때는 뭐에 대한 내림차순?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야. 항상 편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써보자고. f의 x를 써. 최고차의 계수가 1이었으니까 x 더하기 1의 세제곱을 하고, 여기는 잘 모르겠어. x 더하기 1의 제곱을 하고, 그 다음 f'-1이 2니까 여기 2에다가 x 더하기 1의 1제곱을 하고, f-1이 0이니까 너는 빵이니까 쓸 게 없네.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쓰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라고. 이해했어? 그래, 그렇게 되고. 이 문제의 경우는 이게 좀 더 편하겠지? 왜냐면 a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뭐 a의 범위가 나오고 뭐 하면 돼. 7번. 다음 함수 fx가 있어. x가 뭐한 대로 간대. fx 빼기 x 세제곱 x 제곱이 있대. 걔가 마이너스 11이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걔가 마이너스 9였대. 다음의 값을 구하래. 똑같아.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1x 제곱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출발할 테고, 그 fx를 x 세제곱 빼기 11x 제곱으로 하고 뒤에 건 아직 모르는 거야. 여기를 ax 더하기 b로 놓고 푸는 게 난 건지 아닌지는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를 거기 때문에 이쪽 상황을 좀 보면서 하자고. 보면은 f의 1은 0이야. f의 1이 0인 순간 그래프 해석 되겠어? 이 함수는 1,0을 지나고 있네. 이 함수는 x, fx랑 1,0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극한. 따라서 f'1이 9라는 것, 마이너스 9라는 것도 미리 짐작할 수 있지. 이제 그러면 여기를 그냥 ax 더하기 b로 놓고 문제를 풀 거냐 내림차순으로 쓸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하는 게 압승이지. 아니 뭐 이렇게 잘난 척하기 좀 그렇잖아? 잘난 척 해봐? 필요한가? x-1의 세제곱이 있고 여기는 a에다가 x-1의 제곱이 있고 이게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9에 x-1을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물론. 됐어? 근데 이게 불편하겠지 더.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a 구하는 것도 할 만한 게 이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하면 a가 바로 나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1x 제곱이었잖아. 그러면 여기는 ax 제곱이랑 마이너스 3x 제곱이랑 두 개를 더해 x 제곱의 계수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a를 구하는 건 어렵지는 않다고. 근데 이 문제의 경우는 이게 낫겠지 뭐. 됐지? 골라 잡아갖고 하고 내림차순으로 하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할 말은 아직 다 못했어. 12번. 뭘 다 해, 다 하긴.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고 gx는 연속이래. 가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gx 곱한 게 x의 x 더하기 3이다. 나 g의 0이 1일 때 뭐 하라는데 f1이 자연수래. 뭐 계수가 자연수인가 보지? g2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 너 이 문제 봤을 때 제일 처음 뭐부터 했니? 나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봤다. 제일 처음 뭐부터 했니? 두 가지로 갈릴걸?
gx가 뭐 연속 이런 말이 있으니까 fx를 제낄게요. 이거를 먼저 한 사람이 있고, 아니에요. 항등식이니까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미분을 해도 성립해요. 이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얘를 줬잖아. G형이 1이었잖아. G형이 1이니까 여기 X 대신에 나 0 넣고 싶어요를 먼저 했었으면 해. 항등식이니까. X 대신에 0을 넣어. 여기 0을 넣으면 왼쪽은 F의 제로지. 오른쪽은 0이지. 이거 뽑는 짓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 많은 실무에서도 이거 놓쳐가지고 못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 미정계수를 못 구해서 많으니까 얘를 보면 아 항등식이야? 수치대입법 된다. 미분해도 항등식이야. 이게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거를 했으면 하고. 두 번째는 gx가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gx를 이제 이렇게 쓰고 싶지. fx 분의 x의 x 더하기 3이라고 쓰고 싶어.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하려면 fx가 무엇이 보장돼야 돼? 0이 아닌 게 보장이 돼야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서 가만 있어봐. f의 0은 0이야. 근데 fx가 0이 아닐 때 정의를 했어. 그럼 이제 뭐 하냐? 뭐 할 게 없잖아. 알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지 않니? 이제 두 번째 단계. 이렇게 3차식인데 인수를 하나밖에 몰라. 하나밖에 모르면 첫 번째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로 쓰는 것이 맞는 건지, fx를 x에다가 얘는 마침 이제 그 f0가 제로니까 x제곱 더하기 뭐 px 더하기 q로 쓰는 게 맞는 건지 갈림길이 네가 만나게 될 거야. 보통 이게 편해. 그 인수가 f0이 0이 아니고 f1이 0, f3이 0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래도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어. 해석하기가. 됐지? 잠깐 지울게. 그러니까 fx를 쳐다보면 x를 가지고 있잖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쓰게 될 거라고. 맞아 좀 보자고. 일로 보면 gx가 x는 털어내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 이제 만났어. 저기서 g0이 1이라고 했으니까 x를 연속함수라고 그랬잖아. x를 0으로 보내겠지. 0으로 보내면 g의 극한인데 걔가 g0이 1이니까 1이 돼야 돼. 이런 거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모가 뭐야? 분자가 3으로 가는 거니까 분모는 3으로 가야겠네. b는 3이겠네. 이렇게 b가 3이 돼서 이거 바꿔놓고 이제 문제를 풀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뭐래니? fx가 0이 아닐 때만 된다며. 함수가 정의가 된다며. 그럼 이제 따져야 될 게 뭐야? 다시 써? g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분의 x 더하기 3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거는 이 함수를 정의한 상태로 지금 풀었잖아.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뭐 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 조건을 따지러 가는 거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이 0이 아니어야 돼. 붕 떠 있으란 얘기지. 그 d강보다 작겠지. 그 b제곱 마이너스 4x니까 12강보다 작아. 그 a의 범위가 2루트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크다. 자연수조건이니까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이제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게 1이라고 했으니까 뭐 집어넣고 뭐 이렇게 뚝딱뚝딱 계산하면 돼. 그 다음 네가 해봐. g의 최소값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공통을 조금 천천히 나갈게. 실전반 애들이 이거 몇 분 동안 풀었냐면 30분. 30분에 풀었고 다 맞은 애들이 있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풀 때 암산해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그 연습하자고. 또박또박 푸는 것도 중요한데 암산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 보여. 3차 함수가 있고 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인 원소유가 한 개래.
여기가 좀 크리티컬인 것 같고 그 gx가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오지. 절대값 fx f의 a 빼기 x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두 번째는 이제 여기 해석이 문제네.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 먼저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좋은 관계? 무슨 관계? 2분의 a의 대칭. 따라해봐. 2분의 a의 대칭. 동생이 왜냐고 물으면 뭐라 그럴 거야? 외워 이 새끼야 이러지 말고. 그걸 외워야지 왜 물어 이러지 말고.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짓을 잠깐 해보면 좋아. 이렇게. 여기를 x는 그냥 a라고 쓸게. 그 왼쪽에 있는 좌표를 x, y라고 썼어. 그러면 x는 a 대칭이니까 이쪽으로 바뀔 거 아니냐. 그 오른쪽에 있는 좌표는 두 개의 평균, x좌표 평균이 a라는 얘기거든. y좌표는 똑같을 거 아니야. y좌표는 그대로 써. 그 두 개의 평균이 a라는 말은 두 개의 총점은 2a라는 말이니까 2a 빼기 x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가 있어. 얘의 대표주자는 y는 fx야. 그러면 얘를 지나고 있는 매개변수란다. 자취? 그럼 얘는 f에 y는 2a 빼기 x겠지? 이거 보여? 믿어도 돼? 이거를 라지 x라고 하고 이거를 라지 y라고 해. 이렇게. 그럼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라지 y는 f에 라지 x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근데 라지 x가 너고 라지 y가 너니까 이렇겠네. 이거겠네.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지워.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라고? x는 a 대칭이라고.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정역의 총합이 a지. 미안. 총합이 2a지. 2a니까 평균을 치면 x는 a가 나오잖아. x는 a 대칭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했지? 또 y는 b라는 것이 있어. 이렇게. 여기는 좌표가 있고 여기는 좌표가 있대. 갔겠지? 여기를 x, y라고 했어. 그 y는 b의 대칭이 되면 x좌표는 x 그대로 있을 거고 y좌표는 두 개의 평균이 b야. 두 개의 평균이 b니까 총점은 2b여야 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2b 빼기 y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음함수 형태로 쓰면 왜냐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위에 걸 y는 fx라고 했어. 아래 거 뭐라 써? 뭐라 써? 여기는 2b 빼기 y는 fx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y는 2b 빼기 fx 이렇게 쓰면 돼? 따라왔어? 그렇잖아. 왜냐면 설명했지? 이게 라지 x라 하고 이게 라지 y라고 하면 라지 y는 f의 라지 x가 이 자취입니다. 스몰 x 스몰 y로 바꾸려면 여기 때려놓고 여기 때려놓고 이러지 않았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여기도 쳐다봐. 두 개의 함수값의 평균이 b니까 두 개의 함수값의 총점은 2b가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놨잖아. 너랑 총점을 따지면 2b가 되잖아. 됐어?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 y는 f의 10-x 얘랑 y는 f의 x 무슨 관계야? x는 5대칭인 거야. 정역의 총점이 10이니까 정역의 평균은 5였으니까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지. y는 fx랑 여기서 그냥 하자. y는 뭐 할까? 10-fx? 바로 보이지? 함수값의 총점이 10, 함수값의 평균 5, 이 두 개는 어디 대칭이야? y는 5대칭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된 거야? 다시 이쪽으로 와. 이 두 개 무슨 관계? 2분의 2 대칭. 이제 보이지? 2분의 2 대칭이야. 그 다음 절대값 함수 gx라고 할게. 절대값 함수의 미가성을 물어봤어. 그 절대값 함수가 속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3개 정도를 보자고.
절대값을 걸면 얘가 꺾어서 들어올릴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꺾어서 들어올릴 거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꺾어서 들어올려 봐야 뭐 이렇게 생기고 있는 이런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다 a라고 하면 GA가 0인 점을 연구할 거야. 이 미분 불가능이잖아. 미분 불가능인 것은 G'A가 0이 아니면 미분 불가능이겠지. 함수값이 제로인데 미분계수가 제로가 아닌 미분 불가. 여기가 기울기가 3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그 우미분계수는 3인데 꺾었잖아.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3일 거 아니냐. 우미 점이가 다르지. 다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도 미분 불가능이고 여기는 미분 가능이에요. 함수값이 제로이면서 미분계수 또한 제로가 되는 경우, 이런 거, 이럴 때가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여기도 함수값이 제로이면서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맞지? 그 다항함수라면 이런 거는 보통 제곱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기를 b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제곱, 4차, 6차, 8차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뚫으면서 내려가잖아. 뚫으면서 내려가는데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면 내려갈 거니까 여기는 x 빼기 b의 세제곱, 5제곱, 7제곱 홀수 지수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미분해도 0이 돼야 될 거니까 1은 안 되잖아. 지수가 3 이상의 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됐어요? 쉬워요? 그러니까 저기 1번에서 줬어. 가에서 f의 x는 최고차의 개수가 뭐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p에다가 x-1, x-3이 있고 뒤에 거 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놈인가 봐. 근데 이 그래프를 연상해 보면 최고차에서 양인점인지 모르니까 1하고 일단 3이 있고, 1 이상이 있었을 때는 미분계수가 제로가 되는 그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뭐 이런 거 연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알파? 이런 거? 1 이상일 때는 미분계수 제로인 게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알파랑 1이 같잖니? 알파랑 1이 같으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럴 때는 1 이상일 때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구나. 혹은 최고차항에서 음수면 여기가 1이 있고 3이 있고 알파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구나. 이 두 개를 알 수 있어. 여기 P가 양수일 때, P가 음수일 때. 됐지? 그 다음 어떻게 풀래? 히터를 틀면 또 더워요. 그럼 저 절대값 안에 걸려있는 게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차식이고, 그 3차식을 x는 2분의 a에 대칭한 거니까 얘도 3차식인 게 분명해서 이 두 개를 곱하면 6차 다항식이잖아. 6차 다항식을 절대값을 걸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의 지수의 구성이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뭐 제곱을 들고 있거나, 이거 졸려서 어떻게 해? 세제곱을 들고 있거나 4제곱 제곱을 들고 있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인정? 됐어. 그래서 수식으로 푸는 것을 소개시켜 주려고 해. f(a) 빼기 x. 요즘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x 대신 a 빼기 x를 넣어. p에다가 p는 0은 아니야. 양인지 음인지 모르겠고, a 빼기 x를 넣으면 a 빼기 x 빼기 1, a 빼기 x 빼기 3, a 빼기 x 빼기 알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를 하나, 둘, 세 개를 뽑아. 그럼 마이너스 p가 되고, 부호만 바꾸면 되지. x 더하기 1 빼기 a, x 더하기 3 빼기 a, x 더하기 알파 빼기 a 이렇게 등장하게 돼. 이때 여기 알파는 1보다 작다는 걸 알고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상태야. 그 위에서는 끊어내는 x 절편이 x가 순서대로 써야지 뭐. 알파랑 1이랑 3이랑 그게 fx야. 그 다음에 얘는 x가 일단 쓰자. x가 이제 x 절편이 a 빼기 1, 그 다음에 a 빼기 3, a 빼기 알파 이렇게 돼. 근데 알파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제일 뭐 a 빼기 막 2분의 1 막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마지막이고 이러겠지. 다시 알파가 1보다 작다며. 알파가 1보다 작은 거니까 2분의 1 정도만 생각해봐. a에서 2분의 1을 뺐어. 그럼 얘가 짱이 아니냐. 얘가 제일 크잖아.
얘 제일 큰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어휴, a 빼기 3이 있고 순서대로 a 빼기 1이 있고 순서대로 a 빼기 알파가 있고 이렇다는 걸 알아. 얘가 끊어내는 점이 이렇게 3개 있다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랑 아래에 있는 함수랑 어디 대칭이라고? x는 2분의 a 대칭이었지. 2분의 a 대칭이니까 x좌표의 총점이 a가 되는 순간 대칭성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그러네. 그치? 그 만약에 이 두 개가 달라지는 순간 망할 것 같지 않니? 이 두 개가 같아야 제곱인수가 가질 거야. 두 개 곱할 거니까. 두 개를 곱할 거니까 이 두 개가 달라지는 순간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 구성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가. 1차 인수를 가질 거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아야 되는구나. A가 이기겠구나. 여기를 뽑아먹게 된다고. 여기가 핵심이라고. 됐어? 뽑아먹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됐지 뭐. A가 2니까 이제 해봐. 그럼 이제 할 수 있어. 2 집어넣으면 그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여기 1, 2 집어넣으면 2 빼기 알파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해보면 그 알파 뭐 1, 3 이렇게 있잖아. 이거 갖고 놀면 알파 찾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거든. 결국 이제 두 개를 곱하면 절대값의 fx의 제곱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K를 달고 다녀도 K는 어차피 P였나? 달고 다녀도 날아갈 놈이니까 최종 계산에서는 P 값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포인트였고. 됐어요? 야, 근데 니네 그 내가 기출분석을 1회, 2회 뭐 이런 거 줬잖아. 집에서 잘 푸는 거 맞아? 열심히 잘 풀고 있어? 그거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좀 물어. 톡을 날려도 좋고, 그 다음에 관련 수업을 하게 되면 나한테 좀 묻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밖에 깔려있는 것도 좀 많았지. 그리고 EBS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풀어라 그랬잖아 내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풀어왔는데 평가 문제를 풀었는데 막 반타작하고 이러면 슬픈 일이라고. 15문제를 봤으면 뭐 12개 이상은 맞아야지. 그리고 그 EBS 총정리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다 있었던 거였는데 아니었어? 뭐 말을 해. 다 있었던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무 숙제하는데 급급해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일단 쉬자. 해달지 줄게. 기타를 틀어놓으니까 졸리고 힘들고 그러네. 한 거부터 복습하고 뭐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제곱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의 식을 곱했을 때. 그러면 2차, 4차가 있거나 2차, 2차, 2차가 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일 건데 여기는 값을 잘 살펴보면은 2차, 2차, 2차일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거든. 그거는 네가 지금 생각을 좀 해봐. 됐지? 됐어. 확인해.